진중권은 왜 김종인에 집착할까? 어저께 제가 홍준표 그래도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 그 다음에 홍준표에 대해서는 정 떨어지지 않았냐. 저 정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가 오늘도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기가 뭐 유시민 너무 괜찮게 생각한다. 또 뭐 이낙연 후보는 너무 훌륭한 대선 후보다. 대통령이 됐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면 저도 진짜 막 먹는 거 올라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홍준표를 껴안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뭐였냐? 어저께만 해도요. 이 윤석열 후보가 뭐 김종인을 삼고초려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금태섭이 뭐 권경에 뭐 이런 사람들 다 선대위로 뭐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 이 진중권, 그 다음에 권경애, 저도 권경애 변호사 만나봤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참 품위도 있고 참 좋은 분인데, 그러나 진중권이나 권경애 변호사는 좌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좌파였기 때문에 저 문재인 좌파와 그들의 비리와 부패와 권력 노름을 못 본 거죠. 조국의 그 위선, 그 부패를 또 이 거짓말, 그 다음에 가짜 조국을 이걸 못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금태섭, 권경애, 뭐 이 진중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보수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또 우리도 보수하고 같이 이렇게 나도 친보수로 가고 또 나름대로 이 전향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김문수 지사가 완벽하게 전향했듯이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호막이라든가 함께 이렇게 가면서 자기네들의 이 진정한 좌파들의 자리를 원한 거예요. 즉 그래서 김종인하고 진중권, 뭐 권경애, 금태섭 엄청 김종인하고 가깝죠. 이러면서 김종인이 이 국민의힘을 딱 잡으면은 국민의힘을 중도 좌파의 힘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일종의 치어리더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여의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 김종인하고 같이 윤석열이 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뭐 김병준 다 포기해, 김한길도 다 포기해, 또 뭐 이렇게 되면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이라는 게요. 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를 내주는 수가 너무 많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이 민주당을 뽀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거죠. 이게 노무현이 정말 세상을 뒤집는 것도 있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 노무현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 다 날려버린 거죠. 반호남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뭐 김종인이라든가 뭐 진중권, 권경애, 금태섭 뭐 이런 사람하고 갔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열린 우리당, 여루당 비슷하게 이 중도 좌파의 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스물스물 신당 창당 플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진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박창달 의원이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 내가 지켰던 한나라당 이거 보수 정당 아니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게 될 것 같다면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카드 포기해야 된다. 진짜 포기해야 된다. 근데 김종인이 끝까지 발목 잡고 어떻게든지 나올 생각을 하는데 그거 포기하게 만들고 홍준표 데리고 와야 된다. 홍준표를 데리고 오면 김종인은 절대로 얼씬도 못합니다. 왜? 자기를 취조하던 검사였으니까요. 그리고 김종인이 있으면 안철수가 오질 못해요. 그러면 안철수가 여러분 9%에서 10%의
지지율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은 자, 3자 구도로 가면은 선거는 구도예요. 그러면 안철수, 응?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이런 사이에 이재명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데리고 오자 홍준표를. 그리고 뭐 지금 홍준표는 뭐 청년의 꿈인지 홍준표 할배의 꿈인지 뭐 여기에 그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하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질의응답해 가면서 잘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꿈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눈팅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더불어 청년의 꿈 같아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판의 색다른 버전, 더불어 청년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블로그에 여러분 이제 읽으셨겠지만 올린 게 뭐냐면 김종인은 집으로 가시고 스위트홈으로 가고 따뜻한, 그 다음에 홍준표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그렇게 디스를 하고 뭐라고 뭐 자팡밥이니 이러질 않나. 밥 먹자고 하면은 밥 먹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선수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밥도 안 먹으러 오고 맨날 뭐 홍준표 저거 잡탕밥에다가 뭐 불안하다, 뭐 감옥에 갈 사람이다 뭐 이러면은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윤석열하고 또 뭐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토론을 할 때 승복하겠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승복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승복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몸바치겠다. 누가 더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홍준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진중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그냥 홍준표를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좌파 또는 중도 좌파들이 이 국민의힘을 날로 먹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국민의힘을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준석이도 그런 거죠. 저기 어리버리한 이 여의도 4개월 차 이 대선 후보 윤석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븐님께서요, 여러분 젊은 시각 유튜브 꼭 보세요. 여론조작 팩트. 네,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진중권이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등 선후 포럼은 진성 좌파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과 더불어 중도 좌파당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오늘요 진중권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요 굉장히 정말 그 여의도에서 이 나름대로 날카로운 그 예각을 가진 아주 기자들의 말이 또 예언이 그리고 뭐 예상이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는 게 그대로 이제 진중권의 SNS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대로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보수를 조롱을 하고 또 윤석열이 국힘의 보수당원 지지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나름대로 이것만 갖고 뭐 될 것 같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앞세우고 진중권 그다음에 뭐 권경애 등등 그다음에 김종인 뭐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의 창당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거의 예상이나 예측이 여의도를 쎄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좀 열받아갖고 이제 김종인 그 양반 얘기는 묻지도 말라 이러고 김종인은 나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러면서 둘이 이제 이렇게 갈라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서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중권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화력을 지원하지 않겠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럼 이제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 화력을
그 지원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화력은 김종인이 있기 때문에 또는 김종인을 원탑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의도적인 불때기가 아니었나, 군불때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중권이 막 쏟아냈던 많은 말이 있을 때 우리가 박수도 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진중권이 딱 얘기하면 아우 시원해. 그리고 정말 그 진영에 있던 사람이 문재인 일당을 막 때리고 조국의 그 비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정말 신이 났었죠. 저도 신났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진중권이 말하자면 오늘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 보수를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 꿍꿍이가 있어서 꼼수가 있어서 지원한 거다. 이걸 진중권이 이제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뭐 진중권도 독일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김종인도 독일에서 이제 경제학 했고 이러니까 중도 사회주의. 근데 사실 이 독일도 지금 메르켈이 16년 만에 물러갔지만 메르켈이 무슨 중도 사회주의를 했습니까? 동독 출신이지만 메르켈은 아주 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해서 이 통일 후에 그 비틀거렸던 독일 경제를 탄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중도 사회주의 뭐 이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중권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제원, 권성동, 김병준, 김한길 데려다가 뭘 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을 화력을 지원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손을 떼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후보 판단이라면, 그게 윤석열 판단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기조, 보수 혁신에 관련된 노선의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 투쟁이었던 거예요. 진중권이 했던 거는. 그래서 보수에 가까이 가려는 것도 아니고 이 보수가 이 주축이 된 보수의 가치가 모멘텀이 되고 기본이 됐던 모토가 됐던 이 국민의힘을 싹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손 떼겠다. 김종인이 손을 뗐으니 나는 손을 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 금태섭, 권경애, 뭐 진중권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서민 교수는 전 전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토론할 때 패널로 이제 서민 교수도 오고 저도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서민 교수는 저는 이제 몰랐어요. 서민 교수가 이제 그 호남 출신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서문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당산동 사는데 제 옛날 지역구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옛날에 막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제 욕도 하고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제 선거 때. 그래서 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아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서민이었구나. 뭐 이런 드는데 완전히 서민 교수는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민 교수를 저 선후 포럼에서 내친 거예요. 서민은 전향을 했다. 그리고 이 선후 포럼은 뭐 금태섭도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봉자다 하지만 처음부터 금태섭이 선택한 건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늘 그 민주당의 노선과 함께 했던 거죠. 또 물론 저는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금태섭이라든가 또는 권경애, 진중권 굉장히 괜찮은 좌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괜찮은 좌파인 거고 또 우리 보수는 매우 뛰어난 보수 품격 가치 이걸 갖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력을 지원해 주는 거 오케이 환영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중도 좌파당으로 국민의힘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왜 저 사람들이 서민하고 결별을 했을까? 서민 교수 참 사람 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답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민한테. 그러니까 서민은 전향을 한 거라고 그들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진보의 재구축을 하겠다. 이제 그 진중권이, 그리고 이 진보의 강화, 확장에 도움되는 일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진중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진중권은 왜 김종인에 집착했을까? 김종인이 상황이 되고 윤석열은 일종의 얼굴 마담, 그리고 대선 후보 이러면서 이준석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좌파 중도가 당을 장악해서 국민의힘을 중도 좌파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판단을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